네, 내 보험을 스스로 똑똑하게 챙겨볼 수 있게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톡톡클리어 지금 시작하고요. 자, 오늘은 권기철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인 접수에 대한 정보를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측 못한 난감한 경우들 접하실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통사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순히 보험사 부르면 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구조를 아시면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절약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사고 상황에서 보다 잘 대처하실 수 있을 듯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제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자동차 사고 시 대인 접수. 네. 이란 말이죠. 보통 사고 나면 보험사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저절로 접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물론 사고로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면 뒤늦게 접수를 한다든지 당연히 보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네. 무조건적으로 대인 접수까지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현장 출동 요원을 불러서 접수하는 것은 대물 접수, 이 말 그대로 이제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내가 좀 몸이 다쳤다라는 판단이 되시면은 보험사에 꼭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대물 접수까지만 되는 거군요. 네. 대인 접수를 하게 돼서 미리 하게 돼서 편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일단 접수 번호를 부여받게 되시면은 병원 가서 직접적인 이제 계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병원비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번호만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어디를 갈 거다라고 지정을 해놓으시면은 또 이제 병원비를 결제 안 하셔도 되게끔 해놓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닌 대인 접수를 했을 때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요? 병원비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의사에게 또 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유로 얘기를 하셔야지 제대로 처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요 설명드릴 내용이 이런 대인 접수에 대한 이 대인 특약, 이 보험에 대한 내용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니, 교통사고로 병원 가게 되면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고요. 대인 특약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뭔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구분이 됩니다. 이 자상이랑 자손이란 내용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네. 오늘은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익숙치는 않으시지만 사실은 더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이 자동차 보험 안에도 의무 보험이 있고 이제 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익숙치 않으실 듯한데 의무보험은 이제 의무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장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으니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차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차를 출고하고 운행을 하시려면은 의무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으면은 불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의무보험은 이름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본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내용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예. 대물은 2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외제차랑 사고가 조금 크게 났다라면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 정도로 한도가 작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네. 대인의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도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남게 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지만은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부담을 하신다든지 네.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장보험 즉 종합보험, 그러니까 의무보험보다 보장이 큰 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합보험 가입하시면 대인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부터 2억, 3억 무한대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무한대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히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인, 대물 한도를 많이 정했었는데 한도를 좀 높게 했다 싶으면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의무보험이라기보다는 종합보험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군요. 네, 대다수 분들은 사실 이미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예. 하지만은 뭐 중고차로 특히 출고하시는 분들 보면 단기보험이라든지 의무보험만 싸게 해서 출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하시고 그대로 계속 가져가시다 보면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자동차 보험 처리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이거를 지금 보험을 접수해버리면 내년에 할증될 텐데 이 부분일 거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할증이 되는 기준이라든지 책정하는 기준이 비슷하지만 보험사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평균적인 이제 기준으로만 설명해 주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뭐 대인이 주기는 하지만 대물도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대물 사고로 났을 때 내 과실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200만 원 미치라면은 네.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면 200만 원 훌쩍 넘을 때 많잖아요. 네, 넘는 경우에는 보통 1점 할증을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200만 원 설명을 드린 게 말 그대로 뭐 내 과실이 1이나 2라서 전체 손해 금액은 뭐 한 1,000만 원 되는데 내 과실에 잡혀 있는 부분이 200만 원 미치라면은 할증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내용으로다가 설명을 살짝 드린 거고요. 네. 하지만 대인이라면은 다릅니다. 내가 가해자라면은 거의 사람 한 명당 무조건적으로 할증 1점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1점의 할증이 어느 정도인지 와닿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예. 뭐 거의 최소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의 10% 이상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할증이 된 부분이 3년 동안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3년이요? 네,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사실 대물 조금 난 내용으로 내 과실이 뭐 1이다, 2다, 3이다 사실 싸우실 건 특별히 없고요. 네. 하지만 대인 접수가 되는데 내가 가해자라면은 이게 내년 보험료에 큰 지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교통사고라는 게 100% 가해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과실률이 내가 좀 높다고 보면 그게 네. 가해자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가해자라고 판단. 물론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네. 뭐 내 과실이 1이라도 높다면 내 가해자라고 보시는 게 뭐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해버렸는데 혹시라도 3명이 대인 접수를 했다. 네. 그럼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 절대적인 손해액이 아닌 표현하면 머릿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할증 점수를 매기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한 갱신폭탄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사고 났을 때 상대랑 좀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내용들도 중요하고요. 예. 이 원만한 합의라는 것 자체도 큰 사고라든지 내가 뭐 위법한 내용으로다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대체적으로 잘해주거든요. 그게 네네. 무슨 포인트냐? 말 한마디 이쁘게 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는 대인 접수까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안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교통 현황으로 알려드리면 또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 에서 대인 접수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7시부터 울산 MBC 뉴스 채널 그대로 고정하시면 저희가 스피노프 방송으로 아주 솔직담백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는 권기철 대표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